옛날에 나의 어린 시절이었던 1990년대 중반,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마을은 작고 한적했지만 집집마다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와 전설이 많았다. 그중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청원신마라는 귀신에 관한 것이었다. 청원신마는 외딴 길가에서 밤늦게 혼자 걷는 이들을 붙잡아 간다는 이야기였다. 아무도 그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가끔씩 마을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이 청원신마의 소행이라 믿곤 했다. 내 친구였던 지수는 그러한 귀신 이야기에 전혀 겁을 내지 않는 아이였다. 그는 항상 마을의 전설이 그냥 어른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하곤 했다. 어느 날 지수는 나와 다른 친구들을 불러내 이야기했다. 오늘 밤 청원신마가 나타난다는 외딴 길 끝까지 가볼 거야. 거기서 내가 그 귀신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올 거야. 누가 나랑 같이 갈래? 우리는 모두 망설였다. 아무리 겁이 없는 지수라지만 귀신과 실제로 마주치겠다는 생각은 너무 무모하게 들렸다. 그렇지만 지수의 용기를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그와 함께 가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곧장 마을 끝에 있는 외딴 길로 향했다. 길은 산을 따라 굽불굽불 올라갔고 밤이 깊어질수록 길은 더욱 어두워졌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걸어가던 우리는 드디어 이야기 속의 장소에 도착했다. 기묘하게도 그곳에는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달빛은 거의 닿지 않아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몇 분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때 어디선가 얕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라는 신음같은 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수는 조금 당황한 듯했지만 금세 태어난 척하며 소리쳤다. 나는 지수다. 넌 누구냐?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안개의 모양이 서서히 바뀌며 한 곳에 모여들더니 인간의 형상을 닮아갔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형상이 점점 선명해지자 그 모습은 키가 크고 눈이 깊게 팬 기묘한 얼굴을 가진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존재였다. 나는 이곳의 수호자이다. 너희는 왜 여기에 왔느냐? 그 음성은 우리 둘의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수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우리는 그냥 이 전설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자 그 존재는 한숨 비슷한 소리를 냈다. 너희 인간은 항상 진실을 찾고 싶어 하지. 하지만 진실이 언제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 조심해야 한다. 그 후 존재는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지수와 나는 그 자리를 떠나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그날 밤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로 마을에서는 더 이상 이유 없이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 마을을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 길을 다시 찾아가 봤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범한 길이었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가끔씩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진실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과연 청원신마는 진짜였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상상 속 이야기였던 것일까? 그 해답은 아직도 찾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령의 집이라 불렸습니다. 그 집은 수십 년 동안 버려져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집에서 수많은 괴기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이 이야기는 그 집에 얽힌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젊은 남자 경수의 이야기입니다. 경수는 서울에서 바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조용한 마을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경수는 언제나 유령의 집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마을 주민들로부터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경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경수는 손전등과 몇 개의 도구를 챙겨 유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다다르자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쓰러질 것처럼 낡아 있었고 거미줄이 사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몇 걸음 걸었을 뿐인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방마다 돌아다니며 오래된 가구들을 살펴보았고 벽에는 낡은 그림들과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의 행복했던 시절을 담은 사진들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뚜벅뚜벅 발소리가 2층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던 경수는 순간 공포에 질려 숨을 삼켰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는 반사적으로 빈 방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방 안에서 몰래 창문 틈새로 바깥을 내다보던 경수는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는 고요히 방을 지나쳤고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용기를 내어 방을 빠져나온 경수는 어떻게든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층 계단의 중앙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사방이 캄캄해지면서 손전등, 불빛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당황해서 손전등을 두들겼지만 빛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귀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놀라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포는 호기심을 완전히 누르고 있었고 경수는 아래층으로 도망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경수가 느낀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이었습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1층에 도달하지 못했고 주변의 소리는 점점 기이하게 변해갑니다. 계단이 경수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목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목소리는 때로는 친절했고 때로는 경고했지만 모두 위험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혼란 속에 정신을 차린 경수는 문득 자신이 처음 그 집에 들어왔던 현관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문 밖으로 뛰쳐나가 숨을 헐떡이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경수는 그 집을 다시는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거리를 지나칠 때마다 그 집의 창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경수는 이번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대부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유령의 집은 누구든 한 번 들어가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곤 해요. 한 마을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곳을 손대거나 파헤치지 않는 한 그 집은 그냥 조용히 있을 겁니다. 경수는 그 뒤로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 때마다 그는 그 집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미약한 속삭임을 아득히 들은 것 같아 베개를 뒤집어쓰고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전해져 내려오는 공포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곳을 지나칠 일이 있으면 아마 경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민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한 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주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정원을 지나 탄탄한 나무 문이 맞이하는 구조였습니다. 집주인은 민수에게 자취방을 내주며 이따금씩 정원에 있는 작은 텃밭을 가꾸러 들르곤 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지만 민수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방학 동안 인턴십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거나 준비할 때마다 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은근히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바람 소리일 뿐이지만 나무문과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소리가 굉장히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늦어 버스도 끊기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민수는 피곤함에 문을 열고 바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들어온 사실도 가방을 소파에 던져둔 것도 깜빡할 만큼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새벽 3시 즈음 희미하게 쿵쿵 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서리가 내려앉은 창문 틈 사이로 조용히 스며드는 달빛이 방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민수는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리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듯한 쿵쿵쿵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잠에서 덜 깨어 혼란스러운 상태로 방을 살폈습니다. 아, 꿈이겠지 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잠에 들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참다 못한 민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방이 어두운 탓에 화면이 밝게 빛났고 그는 그 빛에 기대어 거실로 조심히 나갔습니다. 거실에서도 소리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는 느낌은 확신으로 다가왔고 민수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에 다가가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소리가 멈췄습니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 대문을 열어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적 드문 골목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잘못 들었나봐 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소리는 점점 더 집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대문 옆에 작은 녹음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다음날 녹음을 확인한 민수는 그 소리에 가득 찬 녹음을 듣고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들리는 소음, 그리고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대문을 확인하러 달려갔지만 또다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집주인은 민수에게 이상한 발자국이 정원에 남아있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마치 작은 나이가 맨발로 걸어다닌 것 같은 자국이었다고 합니다. 민수는 이사를 가고 난 뒤에도 그때의 일이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밤이면 그 정체불명의 소리가 있고 지내던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